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서울 도심에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규제의 완화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주제도 구역 지정 발목 잡았던 연면적 폐지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연면적으로 인해서 서울 도심 안에 재개발 예정지 정말 이제 가능 지역이죠. 가능 지역에 있는 이런 재개발 쪽 정말 이제 구역 지정을 못 받았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면적 자체가 폐지가 되면은 서울 도심 안에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이제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연면적 폐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위치, 이제 입지 조건 좋은 곳이 어디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 재개발 규제 완화책, 바로 이제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연면적 자체를 폐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거 정비 지수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정말 서울 도심 안에 이제 주택이 이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재개발로서 이제 주택이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투자의 3박자 모두 갖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 환경, 일자리 이렇게 투자의 3박자 모두 갖춘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이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변의 유일한 낙후 지역,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재개발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신축 아파트 입주권 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 이제 재개발 규제 완화책,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머릿말을 보시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 박원순 재개발 규제 대못 뽑는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깐깐한 노후도 기준 정비 지수제 폐지 용역 착수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 점수와 바로 이게 주거 정비 지수죠.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됐을 때 70점을 받아야지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박원순 때 연면적 노후도 기준 신설이 됐었습니다. 2015년 이후 신규 지정이 이제 한 곳도 서울 도심 안에 정말 구역 지정이 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금 2021년도죠. 15년부터 지금 2021년도까지 이제 구역 지정이 재개발로서 구역 지정이 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심어놓은 이제 재개발 대모신 정비지수제를 폐지를 위한 용역에 착수를 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제도 도입 후 재개발이 올 스톱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2025년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도입을 했었고요. 해당 구역 주택의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그다음에 이제 점수로 봤을 때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넘겨야지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된 건물, 이제 동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연면적은 60% 이상을 충족해야지 이게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연면적 기준은 박 전 시장 때 새로 생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 이제 연면적 자체가 이제 생기기 전에 이제 2025년 기본 계획이 이전에는 노후도 건물이 이제 3분의 2 이상,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면은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연면적 요건, 그다음에 이제 주민 동의율 자체가 생기면서 이 서울 도심 안에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면적 자체가 이제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이 연면적은 이제 구역 이제
지역 자체에 있는 이제 땅에 대한 건축물의 땅에 대한 면적을 합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땅이죠. 땅. 근데 우리가 이제 신축 건물을 짓게 되면은 뭐 일반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이럴 때는 이제 5층에서 이제 6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층 한 층 생겼을 때 이런 땅에 대한 충수 전체 면적을 합친 면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연면적이 되겠는데 이런 연면적 자체의 기준치가 바로 60%가 돼야 됩니다. 60%. 그러니까 이제 노후도 자체가 이제 60%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후 밀집 지역에 이런 다세대 주택, 신축 다세대 주택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만큼 연면적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겠죠. 그만큼 이제 노후도 기준에서 연면적 노후도 기준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만큼 미달이 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 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연면적 기준 자체를 폐지를 앞으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 안에 이런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 자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거 정비 지수세 폐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 구역 지정 걸림돌 바로 연면적 60% 이게 가장 이제 화두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용역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폐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도 기준은 갖추고 있지만 연면적 기준 미달 지역 현재 서울 도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A라는 지역이 있을 때 이 A라는 지역 안에서도 바로 이제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를 갖추고 있지만 연면적 기준 60%의 기준이 안 돼서 이제 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노후도 3분의 2 이상은 갖추고 있지만 연면적이 안 돼서 이제 구역 지정이 안 된 지역들 바로 재개발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정말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투자를 하신 다음에 큰 수익을 보셔야 되겠죠. 바로 부동산 투자는 입지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다고 하면 어떤 것을 뜻할까요? 바로 교통, 그다음에 환경, 일자리 이렇게 투자의 3박자가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앞으로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가 있고 여러 개발 호재가 있고 이제 이제 자연 환경이 받쳐주는 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인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다음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의 3박자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 교통, 그다음에 환경, 일자리, 투자의 3박자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우선 교통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광진구 자양동은 2호선 그다음에 7호선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호선과 7호선을 이제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지하철을 이용하면은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바로 만나는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과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집값 상승률로 봤을 때 강남하고의 접근성에 따라서 이제 집가가 상승이 되고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집가가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광진구 자양동 정말 강남하고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제 광진구 자양동은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왜? 한강을 접해 있죠. 한강을 접해 있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죠. 최고의 자연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지역 자체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고 했을 때 정말 수익률은 상상도 할 수가 없겠죠.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보시겠습니다. 일자리 정말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지역 바로 강남이죠. 강남.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강남 지역이죠. 강남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동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잠실 말산지 개발 사업이 이제 조만간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집값 어떤가요? 정말 높습니다. 정말 이제 자본가 아니면은 자본금이 그만큼 많지 않으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리 하나만 건너가고 지하철로도 두 정거장에서 세 정거장만 이용하면은 바로 만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수요 자체를 아직까지는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광진구 자양동으로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집가는 상승이 되겠죠. 그만큼 투자의 삼박자, 교통, 환경, 일자리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을 때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 유일한 낙후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소액 투자하실 수가 있겠죠. 갭 투자하셨을 때 이런 이제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활성화됐을 때 오세훈 시장 자체가 한강변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제 자양동 자체를 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예정지에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재개발이 됐을 때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은 당연히 아파트로 변했을 때 최고의 수익률을 투자자분들에게 드리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한강변 노후 지역 재개발 이제 큰 폭의 시세 차익 프리미엄 상승 이제 유사 이제 개발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한강변 아파트 이제 재개발 됐을 때 조합원 이제 분양가가 이제 3억 이제 1,000만 원이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3억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 입주 시세는 7억. 입주 시세는 7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 4월달 기준을 봤을 때 20억이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변 아파트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집가 자체, 호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강변에서 유일한 미개발 지역입니다. 한강변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개발이 되어 있거나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지역. 조만간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이제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의서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이런 이제 추진위원회 자체가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압력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이제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하게 된다면 광진구 자양동은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런 좋은 매물 빨리 잡으셔야 된다. 투자 지역 빨리 선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이제 필수 항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바로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당연히 집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서울 도심 정말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자체도 이런 공급 자체를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집가가 안정이 되려면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딜레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개발은 이게 주거정비 지수를 폐지한다든가 연면적 자체를 폐지를 함으로써 이런 공급 자체를 재개발을 통해서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투자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벼락거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벼락거지 이제 신조어죠. 부동산 신조어. 정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벼락 부자가 됐고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벼락거지가 됐다. 집가 상승률에 따른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요번에 정말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려면은 어쨌든 움직이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지가 상승에 따른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 광진구 자양동에 정말 최적의 입지 조건이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몰려들고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고 자연환경, 최고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죠. 한강변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 조건, 투자의 삼박자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 자양동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은 선점하셔서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의 삼박자, 이제 자연환경, 이제 일자리, 최고의 교통 호재, 투자의 삼박자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런 이제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